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틀 후인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태릉 체력단련장을 방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가량 골프 라운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주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소위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냐고 지적을 했죠. 트럼프 집권 2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 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 맘사.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허나운서님, 2025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내년이요? 네. 모르는데요. 네, 저도 무슨 검색해 해예요? 봤는데요. 예.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래서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푸른 뱀의 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을사년이군. 그러니까 우리 왜 1905년 을사늑약 그렇죠. 있던 그 네. 해니까 이제 120년 후니까 을사년, 네. 푸른 뱀띠 해. 예. 네. 혹시 아나운서님 2025년도에는 꼭 해야지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요? 아니요. 아직 생각 못 해봤고요.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네. 됐습니다. 아픈 저희가. 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진심으로. 우리 의원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 저는 배드민턴을 잠깐 배웠는데요. 한 달 정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데 못 배워서 내년에는 좀 배드민턴을 좀 제대로 좀 배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가오는 해를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안동시 2025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동시의
2025년엔 달라지는 것들. 뭐 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좀 바뀌는 게 좀 많은가 보네요. 예, 의회에 보고될 주요 업무 계획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부분만 또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예. 혹시 허원 아나운서님도 혹시 안동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또 딱히 혹시 있으실까요? 뭐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복지 또 민생 분야, 예, 경제 뭐 이쪽 분야 관심이 좀 많죠. 예. 맞습니다. 진짜 원래 시민들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달라지는 것들 주요 키워드를 제가 뽑아보니 딱 이 코너 세상맘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이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가득한 2025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제가 보기엔 안동시가 생기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안동시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해 집중을 하기 시작하기 한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김세롬 의원님이 아주 좋은 소재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딱 바라는 소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안동 시민들은 모르는 이제 시의원이시니까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도 이제 받아보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 주시는 겁니다. 네. 자, 내년 안동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청년 정책 상당히 좋아지겠다 말씀 주셨는데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보고 그 전에 도청 신도시 개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좀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사실 그 코로나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지금 도청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뭐 안동시 계획 뭐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그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예. 뭐 행정적 절차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립 과정 없이 뭐 단체 장애에 의해 진행되는 모습은 단 한 명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움직임과 관계없이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너무 많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농, 기촌, 희망가, 은퇴자와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생활 인프라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총 5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여기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주택들과 주민 커뮤니티 센터, 공유 스마트팜, 창업 지원센터 등이 있어서 주거와 문화, 복지가 결합된 복합 주거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도청 신도시가 앞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거 공간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기농기촌 고민하시거나 지방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같은 겁니다. 도청 신도시에 개발한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 네. 예.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요? 네. 그 다음에는 도청 신도시 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예. 이거는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면은 도청 신도시 내 주민들의 문화 공간 및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요. 예. 또 도청 부지에는 경북 체육회에서 대규모의 체육 실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서핑 시설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내에 서핑 시설이.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요즘에 양양으로 그 서핑 가는 게 버킷리스트처럼 정말 유행이던데 양양 가기 전 도청 신도시에서 서핑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권해봅니다. 괜찮겠네요. 예, 네. 도청 신도시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참 그 뉴스에서도 우리 안동 MBC 뉴스에서도 이거 보도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이군요.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도청 신도시 내 예천 지역에는 있죠. 현재 예천이 있는데 이제 안동 지역으로 도청 신도시 내 안동 지역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저출산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부터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안동시는 어떻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지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안동시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섭니다. 예. 먼저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위한 변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좀 혹하실 텐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예. 최대 한도 50만 원 지원이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신혼부부가 매입한 아파트나 뭐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리모델링 비용이 일부러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그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안동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주거부터 부담을 줄여주겠다. 사실 그 결혼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그렇죠. 주거비 부담 아니겠습니까? 집 그렇죠. 얻는. 예, 이걸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네, 뭐 중개 수수료 뭐 몇십만 원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나 둘 처음부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죠. 안동시에서 발벗고 점차 확대해서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리모델링은 1,000만 원까지 예, 지원해 아직 주겠다. 일단은 예정이고요. 앞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아, 조례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하겠다. 예. 자, 주택 다음으로 이제 또 출산에 대한 부담이 우리 청년들 크잖아요. 사실 네. 신혼부부들은 되게 또 일과 양육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출산하기 좋은 도시 안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난임부부 의료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생각보다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기존에 게 부족하다라는 부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은 25회였는데 5회를 더 늘리고요. 체외 수정도 해당 150만 원, 인공수정은 해당 4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미 안동시는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해서 안동시 보건소의 산정검사 항목과 운영 시간을 최대로 조율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출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친화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용상동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가 조성이 됩니다. 총 4층인데요. 1, 2층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뭐 보육실이고 3, 4층은 모자동실,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건물 안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 같이 들어선다.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은하수랜드에서 산후조리도 하고 아이가 크는 성장 단계에 맞춰 장난감 대여와 실내외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 안동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쭉 이용했었고 제가 수기공모에 또 1등을 하여서 그 실내 트램펄린을 받아서 아이가 되게 좋아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요. 그 장난감 대여가 어떤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좀 찝찝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남들 다 같이 있으니까. 실제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하면은 아이들 장난감은요.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잠깐 사이에 갖고 노는 그 시기를 지나치면 사용을 못하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장난감, 비싼 장난감을 사다 줘도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놀잇감부터 그네와 뭐 미끄럼틀까지 대여를 잘 썼는데요. 장난감 도서관 선생님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소독하고 청소를 해주시는지 장난감을 받아보면 티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잘 사용했는데요. 장난감 도서관이 안동시 동부권에는 없어서 동부권 어머님들은 늘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그 갈증이 드디어 해결이 됩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였고요. 2027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 장난감 대여 사업까지. 그리고 참 안동에요.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안동에 현재 지난번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동병원에 사실 이미 좋은 환경이 다 꾸려져 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도 나간 적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엄마라면 엄마 입장에서 공공산후조리원도 안동에 있으면 좋겠고 병원 내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국비 공모 지원 대상이라든지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새로이 건물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드는데 왜 그러나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앙부처에서는 각 지방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하나 그 상황에 맞춰 공모사업을 계획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가는 방향으로 안동시에서는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안동병원에 만들어져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산후조리 병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는데 네. 지금 새로 하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을 짓고 안동병원에도 또 공공산후조리원 또 아니요, 계속 안동병원에 있는 거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니까 이것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국비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안동시 같은 경우는 다 국비공모 이런 걸 다 따와서 하는 상황인데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좀 많이 속상한 부분입니다. 아유, 안동에 그래 공공산후조리원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의회 차원에서 맞습니다. 자꾸 좀 압력을 좀 넣어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이게 또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정책들, 계획들이 있나요? 네,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단지 내에 내년 5월에 개강하는 엄마 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 놀이터가 바로 이 건인데요. 대주변의 애기 엄마들이 가장 기대하는 곳이 바로 이곳 엄마 까투리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물 4동과 야영장, 야외 물놀이장, 실내 놀이터, 복합 상영관, 상설 전시관 등 정말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고요. 이게 이제 완공되면은 더 이상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단지 내 엄마 까투리 야영장 그리고 상상 놀이터 들어선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상지대학교 내 돌봄 지원센터도 구축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 김사람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뭐 청년들 관련한 부분 계속해서 짚어주시겠네요. 네, 청년에 대한 것도 경상북도 내에도 지자체마다 지원이 정말 판이했었는데요. 사실 안동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없다가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청년들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하면 시험 비용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직접적인 지원의 시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비했는데요. 옛날에 청년의 날도 축제도 한번 했었지만은 한 번 하고 사실 사라졌고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구직자의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학업 장려금을 100만 원 지원하던 거 있는데요. 이제는 100만 원을 지원받겠습니까? 아니면 모바일 지원 상품권 120만 원 지원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고요. 그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할 수가 있고요. 현금 100만 원이냐? 안동사랑 상품권 120만 원이냐? 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요. 청년 2배 드림 통장 사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월 12만 원 저축하면은 안동시가 12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만기 시에 저축액이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전에는 특정 계층에만 가입했었는데 이제는 소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완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 동일하게 시작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제목 정도만 좀 알려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이 되고요. 시작하는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먼저 하는 곳도 있겠지만 안동시는 내년 후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리고 안동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당 드리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24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좀 증가돼서 안동시가 웬만한 강력시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더 많이 밀집되는 곳이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좀 더 지원해줘서 36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도 예상됩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시죠. 네, 안동시의 예산,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가나 궁금했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건데요. 오늘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 중에는 아직 규칙 개정이라든지 행정적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안동시는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늘 집행부와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요. 사실 아닙니다. 시민분들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건강한 토론과 발전의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안동시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과는 또 다릅니다. 시의원은. 네, 우리 네, 지역에 또 살림살이도 잘 챙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참 든든합니다. 의원님. 예, 김세롬 의원 그 특유의 섬세함과 네. 또 꼼꼼함 이런 걸 좀 잘 발휘하셔서 또 사회복지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우리 안동 시민들의 민생 잘 네.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시험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자, 경상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원구 장학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원구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벌써 수능시험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은 그럼 예비 소집이 있겠고, 자, 수험생들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내일은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예비 소집 때는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표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처음 안내를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입실 완료 시간에 맞추어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험표를 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라든지 부정행위 유형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확인하게 되는데 그 교실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예비 소집하는 그렇죠. 날은 이제 학교 근처
학교의 이제 교문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시험장 안으로 시험실 그렇죠. 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올해 우리 지역의 수능 응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지 뭐 작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었을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하네요. 예. 올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마감해 보니까 이제 19,856명이 응시 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이 약간 늘면서 이제 작년보다 28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검정고시라든지 졸업생들이 늘어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군요. 작년에 비해서.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원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약 2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 모레 수능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8시 10분까지 입실입니다. 예, 8시 10분까지. 혹시 조금 늦어도 입실은 가능한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지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예비종이 울리는 시간이 이제 1교시 예비령 울리는 시간이 8시 25분인데 그 전까지는 입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8시 10분부터 감독관 선생님께서 수험생 본인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가 시작되는데 이때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그렇죠. 관련한 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8시 10분까지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그럴 수험생은 없겠지만 조금 그거보다 더 늦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8시 40분이 이제 1교시 본령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시험장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맞춰야 될 거고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입실 완료 시간이 임박했는데 본인이 배정받은 시험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데 본인이 시험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험장이 있다면 일단 들어가서 본부로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지켜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1, 20분쯤 전에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심호흡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 8시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8시 정도까지 입시라는 게 좋겠고 근데 예비 종이 친다고요? 그게 8시 25분에 치는데 이때까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입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험 시작하는 게 8시 40분이군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절대로 입장이 그렇죠. 8시 40분 땡 하면은 그 교실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혹시나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한 8시 10분쯤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시험장에는 뭐 한 3, 40분 더 걸린다. 그러면은 아무 시험장이나 가라는 얘기죠. 아무 시험장이나 가서 거기에 이제 따로 준비한 그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는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혹시 수험표 있잖아요. 이걸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수험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매를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시험관리본부 당일 7시 30분 정도까지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수험표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일찍 가야 되겠군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일단 뭐 8시 10분부터는 이제 바로 감독관이 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7시 반 정도까지 가는 것이 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와 동일한 사진 하나 갖고. 맞습니다. 혹시 이제 시험장에 도착하고 뭐 감독관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수험표가 분실된 걸 알았다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감독관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시험관리본부에 이제 문의를 받으면 또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또 확인을 하겠군요. 사진이 없다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학생의 해당 학교로 연락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시험 도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좀 특히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또 그중에 한 가지가 본인의 문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시험 유형상 1교시 국어부터 4교시 한국사 영역까지는 홀수 문항과 짝수형 문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수험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문항을, 짝수면 짝수인 문항을 칩니다. 그래서 뭐 감독관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 꼼꼼히 저희는 이제 확인해 주겠지만 또 수험생이 분명한 문항을 맞게 하는지 확인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우리 학생들 다 이제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모든 전자기기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맞습니다. 예, 모든 전자기기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그리고 결제통신 기능 또한 또는 전자식 화면 표기가 있는 시계 그리고 전자담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전자담배까지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모든 전자기기. 알겠습니다. 4교시에는 순서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던데 이건 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이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2과목이 있는데 그 두 과목 중에 1선택과 2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1, 2과목, 2과목 모두의 문제집을 동시에 올려두는 경우는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수험생은 그 책상 오른쪽 편에 스티커에 선택 과목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고 풀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학생의 자의보다는 실수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다가 가방에 넣어두다가 본의 아니게 부정행위 처리되어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입 금지 물품은 가급적 시험장에 가지 말고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1교시 감독관 선생님에게 이걸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시험장 도착하고 나서 자신의 소지품 및 그리고 책상 서랍까지 꼼꼼히 확인해보면 불이익 없이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휴대전화 다들 있으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휴대전화를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거는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주머니. 맞습니다. 이거 부정행위고 혹시 가방 안에 넣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부정행위입니다. 그것도 부정행위예요? 가방 안에 있는데?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 안에 들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설례로 이제 부모님 이제 잠바를 입고 온 경우에 그렇죠. 거기에 휴대폰이 들어있어서 부정행위가 된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원구 장학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꽃길을 걷게 됐죠. 행정부는 물론 상원, 하원까지 모두 석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론조사가? 아니, 박빙이라고 얘기 나오고, 뭐, 출구조사도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트럼프의, 박빙 승리도 아니고, 완전히 압승이에요. 경합주까지 트럼프가 다 이겼죠. 경합주가 7개였나요? 그거? 다 이겼죠. 7개였고, 다 이겼죠.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으로 봐도,
트럼프가 312, 해리스가 226.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압도적인 승리죠. 득표율도 트럼프가 50.4%고요. 해리스가 47.9%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원도요. 지금 그 공화당이 53석이에요. 아, 현재 53석. 그러니까 끝났어요. 완전 끝났나요, 끝났어요. 상원은? 예. 네. 53석으로 과반을 넘겼어요. 민주당이 47석입니다. 53대 47로 이거는 끝났고 하원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원은 안 끝났어요.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214석, 과반이 218석이거든요. 4석 모자랍니다. 민주당이 205석, 5석. 그러니까 공화당이 과반까지 4석 남았어요. 이거 뭐 무난히 되는 거죠? 아직 안 끝났는데 4석을 마저 가져가 봤자 그러니까 나머지 반수를 가져가 봤자 공화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지사 선거 결과는 얘기를 안 하던데 주지사도 지금 공화당이 27석 50개 주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23석.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주지사는 빼낸다 하더라도 트리플 크라운, 레드 스윕 이게 행정부와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네요. 이유가 뭘까? 뭐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비양심적이었는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한 거죠. 뭐니 해도 미국의 경제난이에요. 불평등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바이든 정부가 이걸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민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좀 거칠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미국민들이 나쁜데 유능한 놈이 착한데 무능한 놈보다 낫다. 네,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평론가님이 만든 말이에요? 이거? 예,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데 유능한 놈이 착한데 무능한 놈보다 낫다. 아, 미국 시민들은 이렇게 선택했다. 예. 아, 그렇군요. 저한테 있습니다. 권리가. 그렇습니까? 예. 자,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해리스 완패를 했는데. 자, 우리 트럼프 하면은 여러 가지 성격도 좀 배박하고 여러 가지 혐의도 많고 수십 가지에다 지금 유죄 판결된 것도 수십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러한 트럼프에 졌다는 거는 해리스가 이런 약점들, 트럼프의 약점을 자신의 지지로 유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해리스 캠프의 선거 전략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만 치중해 정작 대통령 해리스가 왜 필요한지 설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나쁘다 알아. 아는데 당신이 왜 필요해라는 걸 설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난 해결을 못하고 무능하거든요. 지지율 하락세에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이게 의리인지 뭔지 몰라도 끝까지 차별화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점. 차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가 있었대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혹시 해리스 당시 대통령이 되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 있었느냐. 이 질문하면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는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가자 전쟁은 끝나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되는데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경악했죠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화당 내부의 반 트럼프 유권자층을 상대로 이 외연 확대에만 골몰하느라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땅 이게 전쟁 해법 어떻게 할 거냐 침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때 얻은 것보다 6%포인트, 히스패닉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때 얻었던 것보다 12%포인트 낮은 득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데 트럼프가 지금 91개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법원에서 34개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어요. 대단하네. 34개.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사면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 스스로 사면하고 새로운 트럼프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길쭉한 게 카멀라 해리스가 일조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트럼프 정책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외국인 추방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벌써부터 뭐 캐나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있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 재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크게 봐서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득도 있고 실도 있겠죠. 일단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보고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관세 확대로 인한 반도체 영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대부분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 충격이다. 충격 받을 거다. 준비해라 이거죠. 일단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의 상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요거 그 트럼프 대통령 폐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아예 새로운 녹색 사기다, 뉴 그린 스캠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 폐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많이 팔아먹고 있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에서는 자기들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IRA의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한다. 그 오바마 케어 그 트럼프가 예전에 폐기하려다가 공화당 내 이탈표 생겨서 상원에서 무산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IRA가 폐기가 아니라 축소될 수 있다. 축소되면 자동차는 그나마 좀 낮고 2차 전지가 좀 더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트럼프가 들어서면 우리 주력 산업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타격이 큰데 그나마 만약에 이게 폐기가 아니라 축소가 된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다. 자,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지원법이 뭐냐면은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시설 짓고 막 그럴 예정이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뭐 SK 치면 되겠죠. 여기에 건설비 5에서 15%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 소속 국가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른 나라에 주는 걸 트럼프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 지원하게 되는 가드레일 조항, 보조금 지원 제반 요구 조건 확 올리고 자기들은 딱 떨어뜨리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 여기서 미국에 좀 투자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보조금 주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 바뀌어도 그래도 뭐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한 것만큼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있잖아요. 트럼프 하면 미국 제1의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세 대폭 확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는 최소 60에서 최대 200% 관세 부과하겠다. 팔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거 무역전쟁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역전쟁.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는 좀 불리한데, 왜냐하면은 우리 국내 생산 물량의 90%는 미국에 팔고 있는 한국 GM 같은 경우는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 중국에다 60에서 200% 관세 때리면 중국 제품 못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거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익이 다 이렇게 있군요. 자, 그나저나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최근에 이제 호조로 보이고 1, 2년 전부터 특히나 대미 수출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거 관세 폭탄이 터지면은 이거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에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쏠린 외교로 수출 다변화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중국 물량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지금 최대 우리나라로서는 흑자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444억 달러예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뭡니까? 적자란 소리죠. 그렇죠. 트럼프가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겠냐. 트럼프는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유한 평론가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 얘기가 트럼프가 실제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야, 관세 찬양론자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관세 때린다. 동맹국들이 관세 때린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 돈 빠져나가는 건 못 참는다. 못 참는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이제 방위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간 우리나라 한 뭐 1조 5천억 원 뭐 이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머니머신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말도 했잖아요. 트럼프가. 예, 현금 인출이라고 했죠. 9배 올린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지금 선거 바로 있기 전에 이번 선거 바로 이제 초에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하고 2026년입니다.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어요. 예.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올릴 때마다 소유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거 협정문은 타결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머신이야. 내가 만약에 계속 백악관에 있었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00억 달러 지출을 한국에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얼마에 100억 달러면 한 이게 바로 13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14조네요. 예, 14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1조 이거 5천억인데. 뭐냐? 다 뒤집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돼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예? 아니, 트럼프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센 대통령이잖아요. 무시하면 뭐 끌려가는 거죠. 참.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저 남북 관계 또 이제 트럼프가 또 김정은이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 가능성은 큰데 딱 하나 생각할 건 지금 급한 건 중동하고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대인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한테 굳이 손 내밀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1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2기 때도 또 연출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되네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새우는 아니고 한 돌고래쯤 됐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반칙해가면 싸웠잖아요. 막 깨물고 막 글쑤치고 그래서 껴안고 등 핥히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 11월 15일 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면서 적당히 우리 룰 가지고 싸우자. 복싱룰 정도 만들었다. 근데 지금 60에서 200% 중국 관세 매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 다 뒤집겠다는 소리거든요. 출범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 집권 2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 미중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